자, 책을 덮으세요. 뒤로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 할 때 토지 이동을 배웠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쭉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도 공부 복구는 앞에서 배워왔고 지금 여기까지 다 배워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처음에 등록전환부터 공부를 했거든. 등록전환은 대상하고 면적 측정 그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여기서 키는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이다, 산 아니다? 산. 끝글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니까 산을 개발했다. 그러면 산을 개발했다는 것은 산에서 건축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에는 건축행위가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못해. 그럼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럼 다시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어서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목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을 하면 청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100. 등록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을 했어. 101. 그러면 100을 문자로 말하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1을 문자로 말하면 등록전환될 면적.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100을 등록한다, 101을 등록한다, 101. 그래서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100. 등록전환하기 위해서 청량이라 보니까 110으로 넣은 거라. 이게 차이가 크다. 오차 형무미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110을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 대신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100을 110으로 수정하고 창고로 가는 거예요. 100에서 110으로 고치는 걸 신청으로 정정한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은 대상만 딱 하면 됩니다. 분할을 왜 하는데?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는 의무가 있어요. 소유권이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분할을 할 때는 의무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합병이거든. 그럼 합병은 60일 이내 한다는 통과. 그 합병의 제한입니다. 제한. 그럼 답은 딱 이렇게 하세요.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양 토지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지목이 동일해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지분부 이력이 동일해야 된다,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 주소가 동일해야 된다, 공유 지분이 동일해야 된다. 앞에 말했던 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끝글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성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돼요. 그럼 합병할 수 있다. 우리가 압류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가등기가 들어왔다, 이러면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런 거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합병이 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은 X. 등기원인일자 접수가 동일한 저당권은 O, 신탁 등기는 X, 신탁 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는 뭐다? O.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변경이거든. 우리 법에서 지목 변경의 대상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의견할 때 지목 변경을 뭐다? 한다.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여기 제가 폐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할 수마다 있다.
서류를 물었을 때 형질 변경이니까 형질이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용도가 변경됐으니까 용도가 변경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용지 폐지를 했다는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거다. 그게 해제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으면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규제를 받지 않으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할 때는 서류가 필요가 없다. 됐죠? 등록 말소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신규 등록 60일. 육지가 바다 되는 것은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 그러면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한다. 어드바이더 O.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90일 이내 등록 말소를 신청한다. O.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다시 육지가 됐어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토지로 회복 등록할 수마다 있다. 여기서 키는 말소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지만 회복은 신청을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직권. 그럼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토지 소유자 공유소명관리청에다가 통지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럼 딱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바로잡는 것은 등록상 정정. 소유자가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것은 소유자 정정입니다. 그럼 위에 거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래 나오죠. 그럼 답은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을 한대. 그러면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야 되거든. 그럼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요거를 문자로 만들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들을 첨부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직권을 하거든. 그래서 9개인데 8개만 공부하면 돼요. 1. 토지 이동 정리 기일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의 정감 없이 면적 환산이 잘못, 지적위원회 의결, 등기관의 통지,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이렇게 딱 합니다. 이 소유자를 정정을 할 때 이게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 등기가 됐다면 등기부를 보고 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답은 같습니다. 등기필 정보, 등기번호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4개 중에 1개를 들고 가면 돼. 근데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축척 변경이다. 축척 변경은 이거는 알아야 돼요. 지적도, 축척 변경은 임야도에서는 OX다. X. 그래서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리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이 떨어졌다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를 설치하고 청량으로 들어갑니다.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의 변함이 있으니까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을 하게 돼. 그러면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축척 변경을 제출을 하며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을 결정을 해. 그러면 결정이 됐다면 청산금 공고를 합니다.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납부거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1월, 납부는 6월, 지급은 6월.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럼 확정 공고가 되면 지적구물 정리, 등기족탁,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보세요. 3분의 2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할게요. 3분의 2. 시행공고는 21. 경계점 표시 설치는 뭐다? 31. 청산금 공고는 며칠이다? 15일. 납부거리 수령 통지는 뭐다? 21. 이의신청은 몇 월? 6월. 납부는 몇 월? 6월. 이의신청은 1월. 납부는 6월. 지급은 6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 다른 걸 할 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하고 그 지역의 주민이 5명밖에 안 된다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마다 한다.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지력소관청 소속이니까 위원도 지력소관청에 위촉을 하고 위원장도 지력소관청에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는 1. 축척 변경 시행 계획에 관한 사, 지번별 제곱미터에 따른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 기타 지력소관청의 회의에 붙이는 사, 그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회의 소집 이런 거는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이건 상식으로 풀면 되고 회의 소집 일자 통지는 5일 전까지 한다.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지. 맞아요? 네, 그렇게 딱 외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럴 때, 자, 이제 잠깐만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신청으로 갔거든. 그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대위 신청합니다. 그럼 일단 대위 신청부터 먼저 하면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데는 4명입니다. 4명.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거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15일이네 지력소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돼. 근데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가 파산을 했다면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개를 딱 가져오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력 공부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되고 소유자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신규 등록 소유자 변경은 등기 촉탁 대상 이단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통지를 해줄 때는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소유자가 신청한 거는 X, 직권을 한 건 O, 사업시행자가 한 건 O, 대위 신청한 건 O 할 때는 시기가 있거든. 이때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면 지력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러면.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가 딱 나오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라는 말이 딱 나오면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4개 중에 1개를 가지고 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한 번만 연습해 봅시다. 1.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신청 접수증, 등기전산정보 자료. 그럼 답은 몇 번?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등기필정보, 등기반려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오더와이더 O, 등기전산정보 자료 오더와이더 O. 그럼 등기신청 접수증은 O덱스다 X. 아까 네 번째 등기신청 접수증을 넣었었어요. 그 다음에 정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는 오더와이더 O, 토지의 표시는 등기는 O덱스다 X.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등기는 O덱스다 X.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한다. 지력소관청에 직접 조사한다. 직접. 감 잡았죠? 네. 자꾸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합격 보장반은 다 가입을 했어요. 안 했던데 보니까. 안 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추가 모집 이런 거는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수업을 하는 사람한테 편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 밴드에 보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있어요. 그거를 보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은
오케이? 다음 주부터 문제를 받아볼 수 있답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 10문제 받고 한 달에 뭐 24문제 모의고사 쳐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할 때 여러분들은 시험을 칠 때까지는 약간의 긴장 상태가 필요합니다. 맞다. 맞다. 그 다음에 시간에 얽매여 있어야 됩니다. 아, 금요일 날에는 시험 문제를, 토요일 날에는 시험 문제를 푸는 날이다. 이게 딱 얽매여 있어야 돼요. 너무 풀어져 있다면 공부 잘 안 됩니다. 맞다. 됐죠. 그래서 거기에 그 어떻게 하는 거는 그 공지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자꾸 결론은 이겁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맞죠? 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